네, 8번 또 설명해 드릴까요? 질문 있으신 분. 8번. 넘어갈까요? 이건 질문은 거의 없더라고요. 쉬워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질문 받겠습니다. 9번, 10번. 9번 어떻게 해드려요? 9번. 10번은? 형식이 어떻게 해줘? 괜찮아? 해줘? 10번? 둘 다 해줘? 네. 자, 9번에 보시면요. When two cultures come into contact. 두 문화가 서로 contact, 만났어요. They do not exchange every cultural item이죠. 두 문화가 만났을 때, 그렇지. 모든 아이템을 교환하진 않지. 당연한 거고, if that were the case. 바로 그것이 케이스면 이건데요. 그럼 케이스는 물론 상자, 케이스도 있죠. 상자. 그렇지만 또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경우라면 해도 되고 사실이라면이었죠. 그래서 케이스가 true예요. true. true. 그러면은 그게 사실이라면 there would have been no cultural differences. 그죠? 차이는 없겠죠. 네. 만날 때마다 모든 걸 교환하면 다 똑같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차이는 없겠죠. 대신인데요. 이게 instead라는 연결사를 보시면 접속 부사라고 하는 건데 대신이잖아요. 여러분 instead하고 똑같은 게 rather거든요. 그래서 rather랑 instead의 특징은 뭐냐면은 알아두시면 되게 편해요. 꿀팁인데 오히려 대신이잖아요. 이 앞문장이 뭔지 알아요? 부정문이에요. 그래서 instead가 들어간 문장을 넣으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부정문을 찾으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부정문을. 왜냐면 말하는 툴을 보세요. 야, 이게 아니래. 대신. 이게 아니고, 대신.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앞에 이렇게, 얘도 부정이고 부정이죠. 앞에 이제 부정문이 와요. 그래서 독해하실 때 도움이 되세요. 대신, 그랬어요. 대신은 only a small number of cultural elements예요. 그래서 대신 그치 일부분만 바뀌잖아요. 그래서 small number of cultural elements만 퍼지죠. 그리고 어떤 게 퍼질지는 어떤 게 받아들여질지는 그 아이템의 사용이라든지 또는 comparability인데요. 여러분 comparable은 무슨 뜻일까요? comparable 명사예요. comparable. 이 comparable은 양립 가능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양립 가능하다. comparable. 잘 어울린다는 건데 이 컴퓨터랑 프린터기가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comparable해. 그러면 작동이 되는 거, 호환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뭔가 버전이 안 맞으면 너무 높고 낮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뭔가 양립 가능한 거 서로 어울린다는 거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 이게 주어니까 이게 문법을 할게요. 어떤 아이템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보통 아이템의 사용에 따라서 depends 의존하고 또 기존에 존재하는 그 특징하고 잘 어울리면 되잖아요. comparability가 있어야죠. 그죠? 안 어울리면 못해요. 예를 두 개 들었잖아요. 첫 번째 예예요. 첫 번째 예는 it is not likely that men's hair dyes예요. 이제 염색약이에요. 염색약이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선생님도 지금 막 흰머리가 슬프게 올라오고 있는데 염색하고 싶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난 젊어지고 싶어. 난 니네랑 더 가깝고 싶지. 이 뒤쪽이랑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루럴 아프리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시골 아프리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염색약이 퍼졌을 때 그 where person's status 그 사람의 status 지위가 그 사람의 신분 지위가 elevated예요. 여러분 elevate는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올라가죠. 물론 내려가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내려가지만 보통 상승하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다. 그럼 자신의 지위가 advancing years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요. 그럼 머리가 희끗희끗해야 더 높은 분이신 거야. 물론 우리도 노인분들을 공경하죠. 하지만 왠지 힘이 없고 약간 서글프잖아요. 노인이라는 자체가. 근데 얘네들은 진짜 나이들로 지위가 상승하는 거예요. 염색 안 하겠지. 염색 안 퍼지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인 거예요. 두 번째 예는 그때조차도인데요. 자, 블랭크가 오늘날의 그 사회의 needs, 그 필요와
consistent. 자, consist가 일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필요와 일치를 해. 근데 그때조차도 해요. 빈칸이 there is still no guarantee. 보장이 없지. that it will be accepted.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도 보시면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뭔가 안 받아들이는 얘인 거예요. 근데 뭐냐 이제 여기에 또 예를 든 거예요. 미국인데 미국이 여러분 customary unit을 쓰거든요. customary. 그럼 custom이 관습이잖아요. 근데 관습적인 단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eet나 inch나. 솔직히 1피트가 몇 센치예요? 1피트가 몇 센치는 알아야 지난번도 계산했었잖아요. 우리만 손해야.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1피트가 30cm야. 알아둬야 돼. 1인치는 2.54cm야. 내가 왜 알아야 되느냐? 미국은 이게 편해. 절대 안 놀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실 미국 사람이 바뀌어야 돼. 전 세계가 매트릭이라니까? 전 세계가 매트릭 시스템인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미국만 그렇게 쓰게 됐어. 사실은 영국 따라서 그랬어. 영국 따라서. 영국이 식민지였잖아. 근데 프랑스가 미터법이었어. 근데 프랑스가 미터법이었는데 영국이랑 프랑스랑 사이 안 좋았던 거 알잖아. 서로 전 세계가 제패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미터법이고 영국이 다른 걸 한 거야. 지금 캐스터머를 한 거야. 근데 프랑스는 그런데 영국은 미터법으로 바꿨는데 미국만 남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난제가 남은 거지. 이렇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전 세계가 이제 과학이나 이런 다 매출이니까. 근데 사실은 저항 안 되잖아. 바꿔야 되거든? 이 문화가 받아들여야 돼. 그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개념 같은 게 아직은 그러니까 미국의 시리즌즈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바꿔야만이.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예요. 근데 여기 봐봐. such a change예요. 변화가 지금 보면은 또 채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필요하잖아. 변화를 하고 채택을 하는 게. 또 노는 거야. 변화를 하고 채택하는 것이 사회의 변화 필요에 맞아. 근데 저항을 해. 그리고 왜 좋은 거냐면은 그 미국 그 시민들에게 인터페이스가 서로 상호작용하게 해주거든. 더 쉽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넣어야 돼. 변화가 분명히 필요해. 맞아. 근데 확실히 변화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 그럼 이제 변화라는 말 넣어야 되고 아니면 다른 문화를 습득하는 거지. 외부에서의 문화를 습득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걸 한 단어로 넣어야 돼. 그러면은 카테고라이제이션은 분류, 이노베이션은 혁신이니까 바꾸는 거잖아. 그나마 2번이 change죠. change. 그 다음에 investigation 조사잖아. observation도 관찰이란 말이야. specification도 구체화야. 그러니까 뭔가 바꾸는 건 2번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10번도 여기 중간에 해석이 막혔을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보기가 너무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쉬운 말로 한번 넣어보고 그걸 가장 가깝게 어렵게 표현하게 뭔지 보시면요. 자, 우리가 good and bad, 좋고 나쁜 것의 distinction, 구별이요. hardwire 했습니다. 여러분 hardwire는 참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wire가 전선이고 hard는 하드웨어 생각하시면 이런 데 집기가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예요. 뭐 하드웨어에 하드를 딴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가 전선이 연결돼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빌트인처럼 어디에 내장돼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빌트인이랑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인헤런트가 본래 거기 타고난 있잖아요. 그러니까 hardwired는 원래부터 전선으로 연결돼서. 그리고 빌트인. 원래 보면 빌트인 많잖아요. 벽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가구들. 그리고 inherent 타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들어가면 아 타고났구나. 이렇게 많이 써요. hardwire. 원래부터 있었구나. 그러면은 우리 어떤 생물에서 좋고 나쁨의 구별이 이미 타고난대요. 그러니까 애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생아가 나오는데 아프면 울고 bad 이러잖아요. 그리고 달콤하게 있으면 아 좋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개념 말고요. 뭔가 이제 느낌, feeling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바꾸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the boundary between good and bad is reference point인데 그럼 이제 애기도 기분 좋으면 해 웃고 막 기저귀에 똥 싸가지고 기분 안 좋으면 운단 말이에요. 막 질척대니까. 그럼 여기 보면 good, bad. 건우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건우야. good and bad. 이게 이제 구별이 됐단 말이지. 그런데 however the boundary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between good and bad
좋고 나쁨의 경계가 is reference 포인트인데 레퍼런스가 참고예요. 여러분 리포트라는 동사를 보시면 이제 언급하다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리포트가 참고하다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누가 언급해서 말한다는 것도 있고 무엇을 참고하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참고예요. 그럼 참고 포인트가 기준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잖아. 좋고 나쁨에 대한 바운더리는 어떤 기준이야. 근데 문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change, 변해. 이게 포인트지. 변하는 기준이야. 그리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달라. 이 얘기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가 나오잖아요. 상상을 해봐라. 그러면서 얼마나 추위를 떨면서 네가 어떤 시골길을 가고 있어. 근데 추운 날이었지. 비가 엄청 와. 다 젖었어. 추워. 근데 이제 여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stinging cold. 찌르는 듯한 추위가 너의 비참함을 완성하지. 이 표현 마음에 든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거잖아. 근데 네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근데 되게 큰 바위가 있었어. 그럼 이제 바람은 피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떤 그 안식처를 너 피난처 쉘터를 주지. 바로 그 요소들 춥게 하는 그 격렬한 fear이 그것으로부터 피하게 해줘. 자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어. 막 바위를 만나서 바람을 피하니까 좋았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넣어봐.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call the experience of the moment 그 순간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바로 정말 기뻤다고 말하겠지. A를 B라고 오형식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의 경험을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겠지. 그 순간엔 좋아. good야. 그 순간엔 good. 자, 그러면 이건 왜냐면 그것은 기능을 하는데 그 순간이 기쁨이 그러듯이 평소에 기쁨이 그러듯이 자 이러한 것의 방향을 지시해 주잖아. 이렇게. 무엇으로 가는 그 방향을 지시해 준대. 어쪽으로 가서 지금. 내가 되게 추워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지금 바위로 숨었어. 그랬더니 몸이 좀 편해졌잖아. 왜 기쁨이 그러듯이 애기가 뭘 알겠어. 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좋고 나쁨의 판단이잖아. 그냥 맛있는 거 하면은 그 좋은 거고 내가 아프면은 bad였던 거야. 그럼 여기도 봐봐. 지금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bad. 그런데 바위에 숨었어. good. 그러면은 대부분의 기쁨이 그러듯이 뭔가 조금 덜 추워졌지. 고생을 덜 했지를 넣으면 된대. 응? 내 몸이 덜 힘든 쪽으로 갔잖아. 그리고 문제는 말이지. 그 기뻤던 relief, 안심이 오래 안 가. 또 추워. 바람은 피했어. 근데 지금 너무 비에 젖었어. 이제 막 불이라도 지폈으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나. 모닥불이라도 새로운 거 원한단 말이야. 또 배드로 변해.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시였던 게 또 배드가 되지. 그러면은 야 우리 바위 뒤에 너무 또 떨기 시작하지. 그러면은 또 고통스러움이 시작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조금 덜 추웠다로 가야 되거든. 가장 가까운 거. 1번 permanent emotional adjustment인데 영원하다. 이런 얘기는 이 지문이 맞지도 않아. 지금 자꾸 변해야 되잖아. 영원한 감정의 조정이래. 그 상황의 요구에 따라서 영원히 감정을 조정한대. 2번 enhancing 강화시키는 건데 자신의 의식이래. 멋있어 보여 말은. 근데 physical 괜찮아. 네가 고통스러웠잖아. 근데 고통을 통해서 네가 너의 의식을 강화시켜. 더 해봐라 이러면서 내 의식은 강화될 것이다. 아니고 의식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점점 조금 몸이 편했다. 따뜻해졌다는 거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있었어.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개선이 있었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 생물학적으로 개선이 있었다는 게 뭐야. 내 몸이 더 따뜻해졌잖아. 그 다음에 임프루먼트 더 있었잖아. 이거 일단 놔두고 나머지 또 이상한 거 있나. Judging desirable. desirable 하면은 바람직한 거거든요.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를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 돌의 뒤에 숨어서 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야. impartially가 뭐냐면은 얘들아 partially 파트가 부분이잖아. 그럼 partial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그래서 impartial을 쓰잖아. 그러면은 공평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fair만 알면 안 되고 impartial을 알아야 돼. partial은 한쪽 부분에만 내가 편을 드는 거야. 근데 impartial은
그런 파셜이 없는 거니까 공평하냐. 근데 공평한 걸 막 판단한대. 그 방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말을 막 이거도 넣은 거야. 근데 이제 원래 원문이 3번이 말이 어려웠던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문이 있을 거라고 책에서 뽑잖아, 이런 거. 다 지어내는 게 아니라 원문 책이 있어. 근데 이제 원서에서 뽑았을 때, 빈칸으로 딱 좋겠다 했겠지. 왜냐면 이제 빈칸으로 내면 요렇게 어렵잖아, 표현이. 근데 이 정도의 어려운 표현으로 말도 안 되게 써놓은 거야. 그 다음에 5번은 정신적으로 프리디터민, 미리 결정된대. 그럼 여기 보면 하드와이어가 미리 결정되는 거니까 비슷한 말인가 싶은데, 네, 인클리네이션이 성향이거든, 경향?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니까 그쪽에 성향이라는 거야. 근데 미리 결정되는 성향이래, 정신적으로. 미리 결정되는 성향인데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래. 감정은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다. 이 스테빌리티도 안 맞고 차구리 감정은 바뀌잖아. 좋았다가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한 성향이 아니라 오히려 바뀌는 거라고 하던가. 이 상황은 아무튼 몸이 좀 따뜻해졌다는 표현을 어렵게 쓴 거예요. 개선이 되었다. 생물학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좀 따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말고 감성적인 것은 참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 12번 2.54cm로 알고 있는데 2.54로 알고 있어. 자, 그 11번에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 없어서 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종자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2016에도 나왔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잠깐 소재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종자, 즉 씨앗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씨앗을 관리하거나 기르는 전통적인 농부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통적인 농부는 뭐냐면은 옥수수를 심었다가 옥수수를 보통 옥수수를 키운다. 그럼 옥수수를 자기도 먹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중에서 먼저 팔고 먹기 전에 가장 좋은 애를 종자로 놔둬요. 농부들은 보면은 가장 튼실한 애 있잖아요. 그걸 먹지 않고 다음에 종자로 써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심으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이 있으면 이 씨앗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종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고 우리 식량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농부가 아니고 이제는 상업적인 회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 회사에서 종자를 팔아요. 이제 보면 우리가 좋은 종이 그게 재산이잖아요. 왜냐면은 어떤 옥수수는 너무 맛있는데 맛있고 막 튼실해. 그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회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막 접목을 시켜가지고 물론 이제 유전자 변형은 아니고요. 유전자 변형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전자 변형이 아니고 이거저거 막 접목을 해서 그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해요, 회사가. 그래서 이 회사들은 뭐냐면은 뭔가 그 종자를 팔고 그 종자에서 나온 첫 번째 나온 그 수확은 그 씨앗을 심어서 나오는 애는 먹을 수가 있는데 팔고 그러나 판다. 종자를 판다. 그렇지만 그 종자 씨앗에서 수확한 열매 수확한 열매를 다시 심으면 잘 안 나요. 이렇게 만들어요. 종자를. 건우야, 그 주소는 항상 일정하거든. 그리고 어제도 보냈었잖아, 선생님이. 네, 8번, 9번 답을 듣지 못했어요. 이거 지금 찍고 있거든, 건우야? 이거 올릴 테니까 봐. 8번 정답은 5번이고 9번은 2번이야. 이제 그 번호는 고정이야. 근데 우리 사실은 다음 주는 오프라인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상업적인 조사가 그 회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종자를 어렵게 개발해가지고 팔았어. 그러면 그 팔아서 심은 그 옥수수를 다시 해가지고 농부들이 각자 그걸 또 심어서 난다면 돈이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개량을 했냐면은 한 번만 심어서 나게 개량을 했어. 그래서 또 심으면 안 나. 그래서 무조건 매해 사야 돼.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분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물론 설명은 하고 있어요. 그죠? 보시면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Seed Improvement has long been public domain. 이렇게 씨앗을 연구하는 것들이 그 공공적인 도메인, 영역이었으며 정부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식량이니까. 그 국민들이 배고플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커먼 굿이에요. 그래서 공통의 선이에요. 공동의 선. 모든 사람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누구는 안 먹고 먹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프라이빗 캐피털이 들어와요. 여러분 캐피털이 뭐예요? 여기서는 자본이에요. 자본.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적 자본이 들어와요. 사적 자본은 무조건 뭘 빼려고요? 이익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공적 자본은 어차피 내가 뭐 장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은 이렇게 가혹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적 자본은 무조건 거기에서 돈을 빼내야 돼요.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돈 놀이 하는 거죠. 돈 내가 투자했으니까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되게 철저하게 뭐 이익 위주예요. 그럼 이제 이 어떤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씨앗 생산에 그리고 다 차지해버렸는데 특허하면은 그 분야를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경제의 분야로서 영역으로서 차지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Artificial split이 나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쪼갰다. 인위적으로 뭔가 분리시켰는데요. 자, two aspects of seed nature. 자, 씨앗의 본성이 원래 두 가지 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면 사이에서 인공적으로 분리했대요. 다시 말하면 역할이 뭐가 있냐면 씨앗은 its role as means of production. 그 씨앗을 심으면 생산의 수단이잖아요. 그 생산의 수단 자체이기도 하고 아니면 제품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예를 들면 옥수수도 생산품이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를 내가 국간에 넣어놨다가 다음 해에 프로덕션의 민지로 사용한다 이거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원래 있어요. 종자는 그 종자 자체도 제품이죠. 먹을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종자를 심었을 때 그 수단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했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기 아래에 나와 있어요. 분리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럼 여기 아래에 있어요.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회사들이 그 종자를 파는 회사들이 킵은 유지하는 건데 프롬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걸 분리시켜서 멀리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어런트 라인이 뭐냐면 진짜 심으면 나는 그 부모 라인이에요. 부모 그 종자들. 예. 되게 독특한 그 부모 종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막 좋은 종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심으면 나는 애들인데 얘를 절대 누구로부터 가까이 안 놓냐면은 농부들이에요. 농부들한테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한 번 심으면 그냥 다시 안 나는 애를 주지 원래 그 계속해서 씨앗을 내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 라인 얘를 심어야지 나는 거예요. 원래 그 원본은 절대 안 줘요. 프롬이니까 빨리 떨어지자는 거고 이거 봐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그레인 곡식이나 씨앗은 여기 나와 있어요. Not suited for seed saving and replay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라는 게 원래 그 심어야 놔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종자는. 근데 여기 보면 saving 놔뒀다가 다시 심는 용이 아니에요.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다시 봤잖아요. 다시 심는 용이 생산의 수단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파는 걸 그래서 우리가 그 매해 사야 돼. 이 독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먹을 거 해서 이렇게 사면 모르겠는데 엄청 넓은 땅이 있어. 그 씨앗값도 엄청나요. 엄청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마저 읽어보시면 이 과정은 그러니까 속력을 얻어가지고 되게 빨라졌고 하이브리드, 잡종을 만드는데 이게 다 투잡이잖아요. 연구비잖아. 좋은 걸 만들려면 연구원에 돈 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발명을 위해서 잡종 발명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그거 이제 이익을 빼려고 하겠죠. 그래서 1920년대 옥수수를 시점으로 이걸 종자 개발을 해요. 잡종을. 자, 그래서 지금 빈칸에 넣어야 되는 건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회사가 들어와서 두 개를 분리했으니까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컨비네이션을 해보면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농부들은 다시 심을 수가 없어. 다시 못 심으니까 농부들이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리고 1990년에 바로 그 특허법도 나와가지고 이 특허법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은 바로 이 종자 분야에도 적용이 돼.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쉽게 이 종자를 못 만들어.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또 배타적인 어떤 영역이 된 거지. 응? 딱 만든 사람만 할 수 있게. 그러면은 농부들이 할 걸 생각해봐. 농부들이 있잖아. 씨앗을 매해 사야 돼. 그 회사로부터. 그래서 돈을 그 회사가 많이 벌겠지. 특히 우리 씨앗 회사들은 대부분 선진국의 회사야. 그리고 농부들은 물론 선진국도 농부가 있어. 근데 지난번에 했지만 그 개발도상국은 거의 농부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진국과 선진국의 대비가 되는 거야. 후진국 돈을 선진국에 빼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심각해. 왜냐면 후진국이 어차피 식량도 부족하고 막 문제가 심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빼먹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계속 나와요. 괴롭히는 거로 나와서. 자,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는 1번이 맞겠다. 알겠죠? 매번 사야 된다는 뜻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포틸라이저는 비료잖아요. 비료 얘기고요. 비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안 나왔어요. 포틸라이저. 파이니어 마켓이니까 음식을 생산하는 생산을 위한 음식, 자, 여러분 잡아요. 푸드 프로덕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음식의 이제 생산인데 뭐 여기서는 농산물이겠죠. 농산물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시장을 개척한다. 그런 얘기 아니었죠? 그 다음 뭐 효가 아니었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루럴은 시골의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역시 또 나는 좀 이걸 풀면서 약간 느낌이 탭스 느낌이다. 탭스가 이렇게 작가 설명하고 이러거든요. 소재가 탭스랑 겹쳐요. 일어나서 졸려요? 네, 네. 일어나서 들면 덜 졸리죠. 자, 여기도 보시면 월트 위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이 뭐 리브즈 오브 그래서 플립이래요. 플립.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쓰기 훨씬 전에 시인들은 포이츠들은 어드레스 했대요. 여러분 어드레스는 뜻이 뭐뭐 있어요? 어드레스 주소가 있을 거고 또 뭐 연설하다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다 다루다 address the problem 하면은 문제를 다루다 또는 he addressed the audience 하면은 연설하다 그 다음에 address가 뭐가 있냐면은 어디로 편지를 주로 이제 to를 써가지고 어드레스가 주소잖아. 그러니까 이 동사로 뭐냐면은 이 to로 뭘 보내는 거야. 편지를 보내다 이런 식으로 address the letter to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자 이렇게 쓰는 거야. He addressed the letter to you. 그러면 너에게 그 가도록 보내는 거야. 그럼 여중에서 가장 괜찮은 걸 해보면 수거로 쓰인 거잖아. 근데 시인들은 그들 자신을 fame이 명성이야. 명성으로 보내. 가장 맞는 게 명성을 쫓는다는 얘기야. 명성으로 보낸다. 시인들은 자기를 명성으로 보냈다. 그 말은 명성을 쫓았다 이거야. 응? 명성을 얻으려겠지. 야, 시인들은 자기 명성을 얻고 싶잖아. 명성을 얻다야. 이렇게 얘는 명성을 쫓다. 그러니까 월트 위트만이 이 플립을 쓰기 이전에 시인들은 명성을 쫓았지. 자기를 명성으로 보냈지. 명성을 얻게 됐어. 대표적인 시인들이 나와. 키츠 알겠어. 셰익스피어 2명 알겠네. 그래서 시인들이 나와. 근데 시인들 모두 poetic greats, 시적인 위대함이 그들에게 그랜트가 수여하다 주다 아니니 기부랑 똑같아. 그랜트가 기부야.
그래서 시적인 위대함이 그들에게 뭘 주기를 바랬냐면은 일종의 earthly immortality를 주고 싶은 거야. earthly는 지구잖아. 이 세상에 immortality야. 이게 아이러니한 말이지. 야, 지구상엔 영원한 건 없잖아. 이러면 모털이 뭐야? 모털. 모털. 모털? 모털이랑 얘네 모럴이랑 헷갈리는 거 아니지? 이건 도덕적인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mortal은 죽을 운명이란 뜻이지? 인간은 죽을 운명이잖아. 그지? 그래서 humans are mortal이야. 얘 어디 살 거야? 한 100살 살아. 그래서 죽을 운명이잖아. 근데 immortal은 뭐겠어? 불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화가 있지. 베토벤이 나온 영화였던 영화 무슨 천재 음악가에 대한 얘기였는데 Immortal Love라고 불멸의 사랑 뭐 이런 영화가 있었다. 그래서 Immortal 같이 외워놔. Immortal Love 불멸의 사랑.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mmortality니까 불멸. 그러니까 시인들은 자기 시를 쓰면서 내 시가 위대해가지고 영원히 남기를 그렇잖아. 누가 글 쓰면서 나만 읽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길이길이 읽어라 하고 쓰잖아. 근데 이제 위트맨은 how the similar faith 비슷한 믿음을 가졌지. 왜? 야, 수백 년간 the world 세상이 자기의 시를 가치 있게 여기길 바랬어.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여기야. 시인들은 자기 시가 남길 바래. 그런데 to this ancient desire to live forever on the page. 자, 이렇게 종이상에서 영원히 바랬던 그 고대의 desire. 누구나 시인은 그랬단 말이야. 내 시가 남기를. 근데 그는 뭘 더 추가했냐면 이거야. He had a new sense of him.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잘 읽어야 돼. 또 다른 의미의 명성을 원했어. 이 사람은 뭐냐면 readers would not simply attend to poet's work. 그러니까 독자들은 바로 그 시인의 작품에만 단지 집중하는 게 아니고 뒤가 중요하겠지. They would be attracted to the greatness of his personality. 이거야. 이거라고. 이 사람 뭘 원했냐면은 작품에 사람들이 끌리는 것까지는 당연하고 이제 시인, 우리 시인 자체가 위대함에 대해서 끌려야 된다 이거야. 우리 약간 그런 거지. 노래를 어떤 가수가 불렀어. 근데 노래가 인기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노래를 따로 떼지 않고 그 가수도 좋아하잖아. 선생님 저는 이 노래를 듣는데 가수는 별로예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또 같이 가잖아요. 얘도 보면은 그 가수가 자체가 좋은 걸 원한 거예요. 나는 내가 약간 연예인 느낌인 거야. 나도 인기 있었으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또 그의 시 안에서 뭘 보기를 바라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in his poems가 목적어가 아니고 얘가 목적어가 뒤에 있어서 잘 해석이 여기에요. 사람들이 뭘 보고 싶었냐면 이게 목적어예요. 이게 목적어. in his poem이 뒤로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 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싶었냐면은 vibrant cultural performance예요. 아주 격렬한 문화적인 공연을 봤으면 좋겠대요. 문화적인 공연. 그 시 안에서 무슨 문화적인 공연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면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온대요. Spring from 이런 게 표현이 어렵잖아요. Spring from the book. 그 책에서 뭔가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한 사람을 본대요. 그 사람 누구겠어? 작가. 그리고 with tremendous charisma and appeal. 카리스마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을 끌어잡는 힘이잖아. 그리고 어필, 매력.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 뭔가 문화적인 공연을 보고 그 공연에서 누가 튀어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데 누구겠어? 그 시인이지. 이걸 대비해보면 his personality가 그 시인이잖아. 근데 갑자기 또 정치 얘기가 나와. 자, out of the political rallies and electoral parades that marked Jacksonian America. 잭슨 같은 그 미국을 표시하는 정치적인 집회라든지 일렉토럴은 선거 아니야. 일렉션이 선거니까 선거 퍼레이드로부터 이거 out of 그것으로부터 이 위트만은 define poet fame
시적인 명성을 무엇과 관련시켰냐면은 크라우드랑 관련시켰어. 군중들과 관련시켰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를. 그래서 군중이랑 같은 거고 other poet 다른 시인들은 might look for their inspiration.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감을 여신에게서만 찾았겠지. 또 시인들은 여신에게 좋은 시를 주세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의 시는 뭘 찾았겠지? 대중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자기 어떤 성격의 위대함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좀 배경을 좀 뭐 몰랐다고 풀어야 돼. 일단은 몰라도 풀면 일단 풀고 배경 설명해 줄게. 그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야. 시인으로서. 그럼 여기 가장 가까운 게 뭐야? 이거밖에 없잖아. 사람들 나오는 거는 컨템포러리가 동시대 사람이야. 컨템포러리는 동시대의라는 형용사도 있고 동시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배경을 좀 알려주면 이 사람은 정치가야. 이 사람 시인이자 정치가인 거야. 근데 보통 시인이 정치를 않잖아. 근데 시인은 그냥 시인이고 보면은 좀 왠지 시인은 운둔하고 사람을 드러내기 싫어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정치가였던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글도 써.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발견하냐면은 자기는 정치가으로 인기를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약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약간 독재자 스타일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은 거야. 잭슨이 아니 정치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인기가 많은 거 이걸 보고 아하 이러면서 역시 사람이 인기가 많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든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 봐봐. In the instability of American democracy. 자 민주주의가 조금 불안정할 때가 된 거야. 잭슨이언의 스타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이라는 것이 인기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구나. 역시 시인, 내 시도 중요하지만 내 시를, 그 시를 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랬던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인기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 시인, poet, 그 시인도 좋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야. 얘는 그래서 정말 시인들은 원하지 않는 약간 연예인 개념에 나도 좋아했으면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정답은 4번이에요. 어려웠죠? 자, 그 다음에 13, 14 보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는요, 뭐, 이제 창의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해석이 막힐 것 같진 않아요. 창의성 얘기였고, 아이들이 발달을 통해서 창의성이 cultivate, 이제 키워줘야 된다 나오고요. 연구를 해봤더니 오버 스트럭처는 너무 구조를 만든 거니까 과도하게 구조를 짜놓으면 제한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 틀을 너무 만들어 놓은 거야. 스트럭처가 구조니까. 그래서 너무 틀을 만들어 놓으면 이러한 어떤 발달을 방해한다. 라고 나오고요. 다음 내용을 보셔도 문제는 과학 교육이다.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과학 쪽에서 더 그렇다. 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뭔가 다양한 옵션을 제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미리 결정된 것을 한다. 다 비판하는 거야. 다 비판하는 거야. 내용이 제한하면 안 된, 제한하면 이렇게 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야, 옵션을 네가 일리미네이터 없애면 없애는 걸로 자꾸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답이 이미 구조화돼. 이미 대답이 나와 있어. 그리고 fit the course assessment 그 과학의 평가 같은 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학 시험을 본다. 뭐 생명과학이든 뭐든 이제 물리든 과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대답이 이미 구조화돼 있어. 그냥 거기 평가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답이 정해져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애들이 그냥 풀어줘서 막 탐구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평가 같은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거기에 fit 맞추기 위해서 대답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것만 나와. 특히 그 과학적인 어떤 wonder, 궁금함이 사라져. 근데 cognitive intrigue야. 인지적인 호기심. 호기심과 함께 사라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지적인. 여러분 이 지문에서는 인지적이란 말이 그냥 해석해도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지라는 말이 나오면 뇌의 호기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의 호기심과 함께 사라져. 그럼 얼마나 안 좋은 거야. 호기심이 사라져.
호기심은 이렇게 중요한 건데 라고 나와 있어. 호기심은 자극도 해주고 그다음에 본래 동기부여를 해줘. 그러면 이 호기심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아마 이 호기심은 왜 그러냐면은 한 번만 사용하는 거, soul use. 놀이가 있으면 soul이 하나야. 어떤 놀이를 다양하게 해봐야 되잖아. 근데 하나만 사용해. 그것에 의해서 아마 이 호기심의 상실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미리 정해진 결론해서 하나같이 계속 창의성을 죽이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빈칸을 넣어보자 이거야. 해석은 다 되거든 니네들이. 사실 뭐 그래 뭐 니네가 무슨 스티뮬레이트 모르겠니. 단어 찾으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 참 우리 교육은 지금 너무 로트 인스트럭션 반복적인 어떤 교육을 해가지고 반복적인 교육 같은 걸 해서 창의성이 줄어들고 있어. 이것은 exemplify 좋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장난감이나 게임이나 수업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수업이야. 그럼 하나로 넣어야 되거든? 그럼 지금 방금 바로 얘기했잖아. 구조를 너무 over structure, 뭐 limit the choice, 뭐가 이렇게 선택을 나누고 제한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돼. 해석은 되거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수업, 어떤 장난감 이런 걸로 해야 돼. 근데 end, 끝, input은 뭔가 의견을 어디 이렇게 넣는 거야. 근데 퍼즐, 없어 단어가 대체. 안 맞지? 그런 경우는 이 뒤까지 읽어봐야 돼. 딱 내가 단서가 되지 않는 게 눈에 안 보이면 뒤를 봐야 돼. 반드시 답은 있어. 빈칸은 반드시 답이 있어 얘들아. 봐봐. 뒤에 읽어볼게. in and of themselves가 또 나름 얘가 수거야. in and of themselves 같이 외워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수거야. in and of themselves 하면 이게 자체로라는 뜻이야. 그 자체로. 써봐. 자체로. 그 자체로. 그럼 그 자체로야?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거야. 그리고 또 require로 이어져 요구를 하는데 little of the individual other than to master the planned objective. 그 계획된 objective가 뭐야? objective는 목표야. 목표. 그러면은 계획된 목표를 master, 숙달하게 하기보다는 이것과 달리 그 개인으로부터 require, 거의 어느 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 이미 정해놓고 single use, sole use. 놀이가 있으면 하나만 딱 정해놔. 이거다. 넌 이걸로만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하나만 사용해서 이것도 좀 단서가 있는데 하나가 비슷해.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계획된 목표만 해야 돼. 그래서 계획을 딱 정해놓고 게임이나 레슨 수업 자체가 오늘은 수업은 이것만 배우는 거야. 딴 얘기 하지 마 시끄러워. 그러면서 너 궁금해도 다음에 해. 이러면서 이번 수업은 이것만이야 라고 목적을 정해놓은 다음 그 계획된 목적에만 마스터하는 것만 신경 써. 나머지는 하지 마 이래야. 여기 보면은 end가 니네 뜻 찾아봐. 목표란 뜻이야. 다른 건 없어. 지금 이거 풀려면. 이거밖에 없어. 딱 그 자체가 그냥 목표야. 이 수업은 이게 목표야. 그리고 그 정해진 목표 더잖아. 앞에 계획이 낫다는 얘기야 지금. 그 계획만 해. 그거 빼고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번이에요. 목표와가 똑같은 동의를 찾는 거예요. 목표하고. 그래서 end입니다. 알겠죠? 어렵죠? 인풋은 입력되어 있는 거여서. 인풋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넣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새로 넣는다고 하셔요. 인풋의 의미는. 그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은 뭔가 내 의견을 어디에 넣는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의견을 넣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인풋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넣는 거예요. 인풋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글은 temporal resolution인데요. temporal resolution이 이제 해석을 못해도 답은 나와요.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다 치면은 temporal resolution은 모르겠어. 근데 여기부터 보시면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응용이 있는데 질이랑 그리고 환경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fine grain 아셔야 돼요. fine은 좋다가 아니라 미세한인 거 아시죠? fine sand 그러면 좋은 모래군 그러지 마시고 미세 모래예요. fine sand 하면은 그러니까 마이뉴트 샌드처럼
minute 하면은 minute 하지 마시고 분이에요. 분. 하지만 미세모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나달이 굉장히 grain이 나달이잖아. 그 나달이 미세한 그런 템포럴 솔루션을 쓴대요. 쓸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거나 환경 연구를 할 때는 되게 미세한 템포럴 솔루션이 필요 없고요. 미테오랄러지를 하려면요. 미테오랄러지가 기상학자잖아요. 기상학자는 또 보이고 뭔가 적외선이고 레이더의 정보를 가진 걸 필요해요. 근데 섭 아월리니까 섭이 아래니까 1시간 미만 거. 1시간마다의 아래여야 되니까 1시간 미만에 계속 필요해요. 그 다음에 urban 플래너가 나와요. 뭔가 자꾸 나열되죠. 그럼 여기 보면 urban, 도시 계획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거라든지 해 거만 알면 돼요. 그리고 transportation 플래너는요. 교통 플래너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레솔루션은 필요에 따라 다 다르다. 형태가 그렇게 맞는 거예요. 답은 나와요. 응? 너의 요구에 따라서, inquire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템포럴 레소루션 하시면요. 원래 이게 템포가 무슨 말이에요? 템포가 박자잖아요. 그래서 템포럴이 시간이란 뜻이에요. 템포럴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레졸루션인데요. 레졸루션이 보통 보면은 이제 결심이나 해결이잖아요. 그러게 보면은 해상도예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또렷한 거 있잖아요. 또렷하고 아닌 거가 해상도거든요. 이제 용액이라는 뜻도 있어요. 농도. 레졸루션. 그러니까 뭐 용액 농도라든지 아니면은 해상도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뭐냐면은 인공위성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세럴라이트가 나와요. 인공위성의 멀리 있는 그 감지기인데요. 우리가 주기 해상도라는 건데요. 주기 해상도는 여기 정의는 안 나와 있지만 주기 해상도가 뭐냐면은 어떤 한 지역이 있으면 위성이 돌면서 찍잖아요. 근데 위성 자료가 얼마나 자세하고 자주 업데이트되는지 정도예요. 이 말 자체가 인공위성이 돌아가면서 정보를 막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자주 보내고 얼마나 자주 업데이트 되는지에 대한 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주기 해상도가 보세요. 주기 해상도라는 것이 우리 지리학이나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세히 없어도 되고 기상학자 보시면 지금 기상학자를 보시면 1시간 미만에 계속 자료가 떠야 돼요. 아시겠지만 계속 업데이트 필요하잖아요. 날씨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자주 이게 업데이트 돼요. 자료가. 그게 이제 주기 해상도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계획자는 한 번만 하고 한 달, 1년이면 되지 뭐로 계속 하겠어요. 도시계획자인데 뭘 필요해요? 이미 한 번 찍은 게 얼마나 그 지역이 바뀌어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해상도란 이 인공위성을 보내는 자료가 얼마나 자세한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뭔가 목표에 따라 다 다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토플을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야, 생물의 기원 얼마나 재밌어. 생물의 기원. 근데 오랜만에 또 생명과학을 또 했네. 아유. 네, 그게 봐야 돼요. 또. 왜냐면 양이 좀 자세히 설명. 이거 그냥 답만 해드리면 복습시험을 볼 수 있어요. 답만 알려주면. 근데 이거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보시면. 자, Force Life on Earth인데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조금, 내가 볼 때는 이 글을 만드신 분도 이 글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오류가 있어요. 선생님이 좀 답을 그래 수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건우 왔고요. 지금 누가 최종적으로 안 오신 거죠? 가연이 왔고, 규민이 왔고, 13, 다 오셨네요. 자. 이게 페이지가 여러분, 67페이지예요. 67인데, 그러니까 전체 이게 윤곽을 잡아든 여러분 해석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재밌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게 토플 수업을 했었으니까,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근데 있어서 풀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띄엄띄엄 써놨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특히 2, 3번이 핵심인데 이 2, 3번의 내용이 그냥 너무 내용이 없어.
그래서 재미는 없어요. 왜냐면 좀 자세하면은 여러분이 못 알아듣고 대충 쓰면은 또 재미가 없는 그런 글이긴 해요. 근데 생각할수록 굉장히 관심이 되는 분야죠. 한번 생각해봐요. 지구가 만들어진 지 그 얼마나 된지 아세요? 지구가 몇 살이에요? 5학년이요? 46억 년이 됐대요. 46억 년 상상을 못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아무가 없었어요. 생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물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 38억 년부터 생물이 생겼는데 맨 처음을 생각해 보라고. 무에서 유가 나왔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제 생물이잖아요. 근데 생물이 없었던데 어떻게 생물이 생겼냐고. 그거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 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팩트를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학 지문 했었잖아요. 설은 설이다. 팩트를 어떻게 증명할 건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설이에요. 그게 어떤 설이냐면은 그 화학 반응설이에요. 아 진짜 공부 많이 한다 진짜. 생명과학 수업 듣는다니까. 화학 반응설. 이 설은 뭐냐면요. 그 설명을 들어야 이 부분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시 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오래된 대기에는 지금 같지 않죠. 뭐 암모니아라든지 메탄가스나 이런 게 있어요. 공기 중에. 그리고 또 수증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증기에 있는 어떤 그 뭐 수소나 산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분자로 상태로 있죠. 근데 이제 이건 다 이제 무기질이란 말이에요. 유기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생물이란 말이에요. 무생물.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유기물이 가진 분자 구조를 가져. 분자가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RNA, DNA 있잖아요. 염색체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분자 구조가 훨씬 복잡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요소를 어느 순간에 조합이 달라서 띡 달라붙어 가지고 유기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마 우리가 이제 분자가 분해되려면은 원래 있던 그 물질들의 성격을 떼서 분자가 새로 붙으려면 충격이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번개예요. 얘들도 번개는 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쳤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다 떨어져요. 그 분자들이. 다 분해돼요.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근데 이제 그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진짜 옛날 원시대기를 어떻게 알아요? 지층을 보면 다 알아요. 지층에 보면 저기 호주 가면 지층이 굉장히 높아요. 옛날 거부터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맨 아래 거를 보면은 진짜 40 몇억 년, 30 몇억 년짜리 그 지층이 나와요. 그 지층을 분석해보면 대기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당시에 대기는 뭐가 있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걸 실험을 했는데 플라스크에다가 여기 아래에서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이제 수증기에 있었던 그 수소와 산소가 이제 올라오면 걔네들도 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원시 대기의 요소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전기를 통하게 한 거예요. 찌지지직 이렇게. 그래도 너무 신기하게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미노산 아시겠지만 이 동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노벨상 탔어요. 무기질에서 유기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생물이 됐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너무 놀란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 자, 그게 화학 반응설이에요. 딱 그 얘기인데요. 봐봐요. The popular theory, 인기 있는 이론은 바로 이제 이것도 먼저 할게요. 이 앞에는 내용이 쉬우니까 생명의 기원의 이론이다. 근데 이제 그거 주장한 게 뭐냐면 헬드가 주장했는데 이제 물 웅덩이에서 시작한 데는 물이 이제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즈는 얕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기 중에 만나는 그 물인 거예요. 그 웅덩이에서 말이죠. 아마 생물이 나온 건데요. containing amino acids예요. 이거 다 생략하고 아미노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미노산 어떻게 맞아주면 이게 기본 단위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번개로 이 아미노산이나 메탄이라고 하는 암모니아 가스 이런 게 막 있었어요. 원시대기에는. 그럼 그거랑 이 물이랑 합쳐져서 전기로 찌지직 해가지고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물속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서 됐다는 설이에요. 근데 일렉트릭 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번개가 아마 하나로 만들었을 거다라는 설이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얕은 물이지만 물 속에서부터 어떤 생물이 시작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비판하네요. 두 번째 비판은 잠깐 또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그 식물의 원래 대기는 산소가 없었어요. 이제 트레이스가 여러분 흔적이니까 아주 극소량이에요. 또 원래 그 원시대기에는 산소가 되게 없었어요. 근데 the element which so many organisms rely upon. 그럼 이제 생물은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층을 보면 어느 순간 30몇 억 년거 지층을 보면 빨간 층이 있어요. 빨개요. 흙이 빨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이 산화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산소가 늘어나는 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엔 산소가 없었는데 아마 그 이 첫 번째 형성된 이 생물들이 아마 산소를 만들었을 때 왜 광합성을 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론이 참 긴 얘기인데 이게 하나로 써 있으니 이해가 되냐고. 그래서 이 층을 보면 어느 순간 그 산이 많다는 증거가 있는데 아마 포로신테시스를 했다. 광합성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설이에요. 이게 전반적인 설이에요. 그러니까 찌찌직 해가지고 번개에 의해서 그 유기체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제 그 단세포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 생물로 늘어나서 그 다음 층에 보면 빨간 이유가 철이 산화돼서인데 아마 얘네 광합성을 했으니까라고 해요. 얘네들은. 자, 근데 이 3번에 보면은 그러나 한 몇십 년 후에 다른 설이 나와요. 뭐냐면 이 설에는 단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early atmosphere lacked oxygen. 아까 말했듯이 초기에는 산소가 적다는 건 일치를 해요. 이 사람들도. 초기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대기에. 그래서 근데 물은 많았다 이거예요. 물 수증기는 많았기 때문에 아마 쉽게 얘는 어떤 설이냐면은 울트라 바이올릿 레디에이션인데요. 이때는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존층도 없어요, 여러분. O3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냥 통과해요. 여러분 자외선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죠? 자외선이 막아주는 게 있기 때문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주는 건데 이 당시에는 막아줄 애가 없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자외선이 워낙 강해요. 아까 말했죠. 번개라는 강력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자외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외선이 얼마나 강한지 물 분자를 분해한다는 얘기죠. 약간은 번개였는데 얘는 물 분자가 아마 수소하고 산소의 멀리큐를 쪼갰을 것이다. 자외선이 그랬을 것이다. 이 설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그 스프, 니네가 말하는 그 웅덩이에서 뭔가 생명이 나오는 그 웅덩이가 지금 대기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어떤 물이든 위에 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에 그 아까 만들어진 그 산소하고 만날 것이다. 근데 이 산소가 이 당시에 아미노산이랑 만나면 아미노산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건 화학식은 모르겠어요. 근데 얕은 물이 아닐 거라네. 얕은 물이. 왜냐면 대기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얕은 물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인 줄 알아? 초기는 심해 그 대기 중에 노출되면 안 되고 아마 심해일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 설이에요. 심해설이에요. 심해설. 그래서 심해 생성설인데 아주 깊은 곳에서 생명은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해 화산. 뭐 생명과학 수업이 뭐예요? 심해 화산 분출구설. 저기 바다 아래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진짜 화산이 분출구 나오는 심해로 간 거예요. 그 잠수함을 타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이상하게 화산 분출구 주변에만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요. 우리가 사실 수압도 엄청 높잖아요. 심해에 들어가면은 수압도 높고 아무도 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화산 분출구 주변에만 사는 거예요. 걔네들 뭐 먹는 줄 알아요? 얘는 햇빛도 필요 없어요. 그냥 화산 분출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뒷받침이 된 거예요. 봐봐라. 응? 심해에서 나왔을 거다 생물은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슬픈 일이지만 이 실험을 해야 되잖아. 심해에서도 실제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지 똑같은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실험자들이 그 수압을 만든 거예요. 수압을 똑같이 시뮬레이션 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이제 수압이 너무 큰데, 그래서 그 이후에 되게 성공한 사람이 금 캡슐에다가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이제 안 터지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만한 수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화산 분출구 주변에 있는 어떤 화학 물질도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해서 압축을 딱 시켰더니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설이 약간 대립을 해요. 그 두 개가 나와 있는 건데, 이 글은 심해 화산 분출 구설이 맞다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글이에요. 근데 뭐 여기 아래도 보시면 심해에서 실제로 많이 애들이 살고 있더라. 굉장히 inhospitable, 환대하지 않는 적대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더라는 걸 얘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지금 박테리아가 살더라는 거예요. 박테리아. 이거보다 좀 자세히 한 건 지금 올릴 거예요. 어제 찍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에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크레테이션이 뭐냐면 갑각류예요. 갑각류가 많이 살아요, 여기에. 근데 갑각류는 벌레를 먹고 살고 거기에 박테리아가 살아요. 이런 박테리아가 가장 원시적인 형태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단세포잖아요, 단세포. 그래서 그 틈에 보면 틈에서 엄청난 케미컬이 나는 그걸 먹고 살아요, 얘네들은. 근데 문제는 지금 박테리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테리아하고 여기 보면 더 오래된 애가 있어요. 아키박테리아예요. 아키가 원시예요. 원시 박테리아가 아마 최초였을 거다라고 주장해 사람은. 아키박테리아. 원시 박테리아가 나와요. 근데 얘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거기에. 얘가 아마 최초의 생명으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애예요. 아키박테리아. 그리고 여기 앞에 안 한 것은 여기 보면은 late heavy bombardment라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게 bombardement가 원래 폭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가 46억 년에 생겼고 그 다음에 41억 년에서 38억 년 사이에 엄청나게 소행성이 충돌해요. 소행성.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소행성들이 충돌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inner planet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태양이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있는데 우리 그 행성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나요. 명사는 안 됐고. 그럼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이 안쪽에 있는 애가 inner planet이에요. 여기 보시면 inner planet, 내행성. 배우셨죠? 내행성, 외행성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지구에서 배웠나? 지구를 중심으로 안쪽이 내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외행성이 있어요. 근데 외행성이 이 시기에 소행성이 엄청 와서 충돌해요. 그래서 이 충돌기 전에 상당히 그래도 우리 지구도 커졌고 내행성이 커진 상태였어요. 근데 소행성이 와서 충돌해가지고 아주 심하게 충돌을 한 다음에 이 반절의 반고체 상태가 됐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 배경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어떤 생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이 나온 게 한 38억 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41억 년에서 48억 년 사이에 소행성 충돌이 엄청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생물이 없다는 근거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두 가지 설로 나뉘었고요. 문제는 지금 여기에요. 여러분 이걸 풀고 지금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요걸 풀고 하고 하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 오류가 있어. 이 사람이 선생님은 이거 보면 이거 설명을 그 토플을 하기 위해서 생명과학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문제. 이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게 우리 얘네 생물 시간에 이거 나는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생물을 분리할 때 얘들아 이런 말 들어봤어? 나중에 이거 전공하시면 되겠네. 이거 종속과문 강문개혁이라고 배웠어? 얘는 어떤 우리가 이제 여기 과 있잖아. 이러면 뭐 고양이과, 개과. 그리고 우린 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우리도 인간 종, 고양이 이게 종이 가장 작은 단위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더 그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가장 커. 우리 생물을 나눌 때 여기 바로 도메인이야. 여기 나오는 단어야. 여기 나오니까 하는 거야. 도메인이 그 역이야. 우리가 영역이 아니라 역. 그래서 생물은 가장 크게 나눴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 써놓게 일단. 자, 우리가 생물을 나눌 때는 안 되죠, 클릭이. 안 써져.
안 쓰지. 자, 우리가 생물을 나눌 때는 써봐요. 원핵 생물이랑, 그러면 나눠봐. 원핵 생물, 원핵 생물이랑 진핵이랑 나뉘는데, 맨 처음에 역은. 이걸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나와. 원핵이 뭐냐면, 여기 유카리오츠가 진핵이야. 그 다음에 프로카리오츠가 원핵이야. 일단 써놓고, 원핵이 뭐냐면은 원시적인 핵이야. 그리고 진핵은 진짜 핵이야. 웃기지? 봐봐. 원핵은 원시핵이고, 진핵은 진짜 핵이야.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핵이야. 다세포. 알겠지? 그러니까 다세포하고 단세포로 나누는 게 가장 크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핵세포잖아. 그지? 초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포는 다 진핵이라고. 진짜 핵이니까 핵이 있어. 우리 세포 봐봐. 핵이 있잖아. 동그랗게. 근데 이제 원시핵은 이 세포를 보면은 핵이 없고 그냥 이 DNA, RNA, DNA만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어. 우리는 보면 이렇게 핵이 동그랗게 있고 거기에 무슨 DNA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이 원시핵은 핵이 없어. 이 차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뉜대. 근데 여기 봐봐. 이 원시 박테리아는 되게 유사점이 많은데 그냥 박테리아나 진핵 생물이랑 비슷한 건 있대. 얘가 물론 원핵 생물이지만 진핵이랑 비슷한 것도 있대. 근데 다른 영역이 이 두 개라는 거야. 그리고 they are undeniable. 그럼 여기 보면 이 원핵에서 나뉘어. 박테리아랑 원시 박테리아랑 이 세 가지로 봐 크게 이렇게. 식물에서는 원핵 중에서도 박테리아랑 원시 박테리아랑 나뉘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했어? 다 있잖아. 박테리아랑 진핵이랑 비슷한 거 많다? 나머지 두 영역이지.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독특해. 굉장히 독특하고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 그리고 분류를 하는데 말이지. 얘네가 원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원시 박테리아는 4개로 파일라인데 이 파일라가 문이야. 4개로 나뉘어. 그러니까 이 원시 박테리아도 4개로 나뉜다는 얘기야. 이게 문제로 나왔으니 이 문제가 어디 나와 있어?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어디 갔죠? 여기. 자, 10번에 보면요. 같은 걸 고르라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답은 4로 나와 있는 거야. 3번으로 와서 3번. 자, 그들은 박테리아나 이 진핵세포랑 진핵생물이랑 비슷해. 비슷한 반면에 비슷하지만 분명히 독특한 게 있어. 그래서 이 원핵세포의 원핵생물에 분류되고 그리고 얘는 또 4개로 파일라로 나뉘어. 3번으로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보시면 불행히도 이 원시세포는 잘 봐야 돼. 세포벽이 얘는 부족한데 뚜렷한 세포벽이 부족해. 근데 얘가 보면 세포벽이랑 세포막이 있어. 근데 불행히도 이 원시 박테리아는 뚜렷한 세포벽이 부족해. 근데 벽은 있어. 근데 좀 약해, 벽이. 그래서 얘는 화석에 잘 안 남아. 그래서 얘는 오히려 리피드란 지방질로 판단을 해. 얘가 죽었다는 표현을 지방질로 찾으면 돼. 근데 지금 문제 오류가 있는 게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 6번째 보면 왜 얘는 화석이 어려울까 찾기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세포벽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뚜렷한 세포벽이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다른 세포벽보다 약해요. 근데 여기 지금 디파인을 넣어야 답이 1번이죠. 답이 1로 돼 있더라고요. 답이 1번으로 되어 있어. 근데 세포벽이 있어. 내가 분명히 수업 듣는데 이게 예전에부터 선생님이 토프 수업을 했기 때문에 벽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내신 분이 디파인을 뺐어요. 디파인 넣으셔야 돼요. 뚜렷한 벽이 없다는 거지. 알겠어? 지금 일치 문제, 이 뭐지? 옳은 거잖아. 어려운 것은. 이겨서 1번이라고 하시면 안 돼. 디파인을 넣으셔야 돼요. 뚜렷한 애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잘 화석이 안 남아요. 세포벽이나 막이 없으면 어떻게 세포야? 널브러져 있지. 응? 답 1번 좀 바꾸셔야 되고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쳐볼게요. 이 끝부분은 어제 수업을 잘 다 했어요. 질문이 조금 덜린 반이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올려놓을게요. 자, 1번에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이 왜 있습니까? 배경 설명하려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이 백그라운드 설명하려고. 생물 있기 전에 아주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 충돌이 있었다. 자, 2번은 shape 폼입니다. 형태입니다. 1번이고요. 자, 3번은요. except예요. 그럼 LHB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이에요. 이 시대에 생물은 없었잖아요. 3번이죠. 엄청 폭격하는데 무슨 생물이 살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쉽게라는 뜻으로 easily.입니다. 자, 5번은 수증기가 나뉘었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봐봐. 2번, 3번 중에서 이 사람은 3번이 옳다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2번에 해당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2번만 2번이에요. 독특하게. 2번만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 만들어진 건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2번 잡으셔야 돼요. 얘는 3번을 찬성한 애라서. 자, 7번은 3번입니다. 3번. 자, 그 다음에 8번은요. 크레비스가 틈이니까 갭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 바로 4번인데요. 4번. 자, 아이고 4번. 근데 그 분화구에 나오는 케미컬을 먹고 살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3번이었고요. 자, 11번은요. 핵이 없다고 했어요. 핵이. 그냥 널브러져 있어. 그런 그 유전자 정보가 3번이에요. 핵이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14번은 뒷판이랑 고쳐서 1번 하시고요. 자, 13번은 이 원시 박테리아가 실제로 가장 오래됐다는 표현이에요. 답이 3번 넣으시면 돼요. 이거. 자, 그리고 14번도 보시면 답이 2, 3, 6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6번이 잘못 써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봐봐. 내용 읽어봐요. 이 원시 박테리아가 가장 최초의 생명의 형태인데 왜냐면 현존하는 박테리아랑 유전자 형태가 비슷해서 말이 이거 아니에요. 현존하는 박테리아랑 똑같아서 어디 글 읽어보세요. 전혀 없어요. 2, 3번까지만 할게요. 2, 3번만 맞추셨으면 맞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자체가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문제 만드신 분이 요거랑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3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을 할 거예요. 근데 혹시 엄마랑 얘기하셔서 정말 안 되겠다 하시는 분만 문자 주시고 오프라인 다 오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네, 이거 한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눠볼게요. 하나는 내시고 하나는 엄마 보여드리세요. 체크해서 주세요. 아래 내신 시간표 있습니다. 혹시 내신을 필요하신 분 하시고요. 내신을 거기 아래에 봐봐요. 자, 현우에게 호스트를 주겠습니다.